은퇴 자금이란 무엇이고 은퇴 언제 하는 게 맞고 그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 얘기하던 은퇴와 현재 21세기 은퇴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그죠? 무엇이 다르고 우리는 무엇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가 변수라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은퇴가 다 60세, 65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을 때 이 산업화 시대에서 더 이상 잡을 구하기 힘들 때를 은퇴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 평생 한 가지 일만 하는 시대에도 참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퇴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 5, 6년 전부터 미국에 그런 일종의 무브먼트 같은 게 있었어요. 파이낸셜 프리덤을 얻으면 파이낸셜 인디펜던스를 얻어서 리타이어 영 하자. 혹은 리타이어 얼리 하자. 그러니까 일찌감치 은퇴를 하자. 심한 경우에는 뭐 25살, 30살에 은퇴하자라는 주의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예전부터 그런 블로그나 책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되게 일리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100%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변화하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함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무적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FIRE라고 FIRE이죠.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인 거죠. 그런 주의자들이 많고 그게 지난 한 6, 7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좀 커진 어젠다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65세에 딱 맞춰서 은퇴를 한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냐. 왜냐면 이게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은퇴가 굉장히 큰 하나의 인생의 어떤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라고들 믿고 살아요, 사람들이. 한국이랑 좀 미국이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한국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많이 안 합니다.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나 노후 빈곤율이 엄청나게 높고 노후 준비율도 굉장히 낮아요. 미국은 어떻게 되냐? 면 퇴직연금 제도가 굉장히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 돈은 대부분 다 쓰지만 퇴직연금에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은퇴할 시기가 되면 퇴직연금이 나오기 시작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법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퇴직 혹은 노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5년, 10년간은 은퇴를 굉장히 기다리죠. 은퇴하자마자 좀 정리를 해서 플로리다 같은 따뜻한 동네에 가서 뭐 일광욕 같은 걸 즐기면서 칵테일을 마시는 그런 인생을 꿈꿔요. 혹은 이제 배를 한 척 사서 그러니까 유유자적하는 그런 삶을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있죠. 그 은퇴가 약간 축복이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65세까지는 어찌됐든 그 퇴직연금 계좌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시간을 좀 꿈꾼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약간 그렇지는 않죠. 그죠? 우리나라는 98년이나 명예퇴직 문화가 좀 있어서 너무 빨리 은퇴해서 고통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등등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산업화 시대야 은퇴가 공장 라인에서 65세까지 일하다가 은퇴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단계에 가면 뭐 은퇴를 하는 게 자연스러웠지만 요즘 시대는 첫째 한 직장에서 65세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인생 자체가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벌고 전문직군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시간이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약간 은퇴라는 개념이 점점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65세까지 일을 해서 몸은 지쳤지만 뭐 과거를 보면서 약간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과거도 멋있었고 아이도 다 키워냈고 뭔가 해낸 것 같고 이제 좀 쉬면서 여유를 즐기는 삶이 은퇴였다라면 사실 요새는 조금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파이어라는 무브먼트가 있는 것도 그렇고 은퇴가 왜 꼭 65세가 되어서야 그렇게 자유로워져야 되는가. 오히려 그전에도 특정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어떤 자유로운 상태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더 행복해지는 상태로 가는 것 아닌가를 좀 되새겨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퇴가 만약에 65세까지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태라면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일정한 조건에 도달한다면 하기 싫은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기회나 자유가 열리는 순간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한 업보에서 묶여있는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게 은퇴가 아닐까. 인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벌건 안 벌건 너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것도 한 5, 6년 된 표현 같은데요. 혹자는 뭐 30년 전 소설에도 나왔다라고 그러는데, 이 fuck you money라는 개념이 있어요. fuck you money. fuck you money는 뭐냐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하거나 내가 부당한 일을 강요당할 때 내가 그 제안에 대해서 fuck you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 시점으로 갈리는 거죠. 내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fuck you라고 할 수 없는 상황과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과 fuck you, 난 안 할래, 됐다, 사행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삶과 어떤 임계점이 존재한다. fuck you money가 어느 정도나 될까? 이것도 사실 수학적인 공식이 있어요. 물론 사람 기분마다 다르겠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 20억 있으면 그게 fuck you money일까요? 한 20억, 50억, 한 100억 있으면 확실한 fuck you money겠죠? 누가 와서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할 때 됐거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 그 용기는 돈이 없을 때도 용기를 낼 수 있겠지만 그건 약간 무모한 거고요. 내가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저 사람의 필요성이 없어진, 내 스스로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의 자원이 있어야 내가 fuck you 거리면서 다닐 수 있겠죠. 무조건 아무 데서나 fuck you 하고 다니면 인품이 나쁜 사람이겠지만 자원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혹자는 법규 머니라고도 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홍콩 사람이 쓴 책이죠. 예, 댄 록이라는 사람이 FU 머니라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이 FU 머니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캡틴 칵핀님은 저는 파이어라는 용어를 최근에 알았는데 제 생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제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은퇴하고 싶습니다. 키타님, 사표 쓰고 싶을 때 과감하게 할 수 있으면 은퇴 가능하죠. 그죠? 이 조건들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캡틴 칵핏이 얘기했듯이 내가 벌고 있는 돈보다 들어오는 금융소득이 더 많아진다면, 즉 내가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보다 가만히 놀아도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는 순간 자유로워진 것 아닌가. 뭐 대충 계산해 볼게요. 근로소득이 4천만 원인데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두 개가 같아진 거죠. 1대1이 된 거죠. 자, 4천만 원이 금융소득으로 들어오려면 한 연 4% 정도를 계산하면 얼마죠? 10억 정도일 겁니다. 그죠? 10억이 있으면 연 4%가 쏟아져 나오면서 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뭐 이게 6천이라면 15억이 될 테고요. 이런 식으로 FU 머니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나는 뭐 람보르기니 사고 싶을 때 사겠다. 아니면 집 사고 싶을 때 사고, 사기 싫을 때 사지 않겠다. 여행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3주짜리 4주짜리 휴가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에 맞춰서 이 총 자산이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근로소득보다는 소비, 내가 지금 혹은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평생 쓸 연간 소비는 얼마 정도일까로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연간 5천만 원이 흘러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자산이 모여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보통은 4% 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해외에서 이것도 논문이 나와서 많이 썼었던 방식인데요. 4% 룰이란 거는 우리 자산이 평균 7% 정도로 상승 가능할 때, 그죠? 물가 3%를 제외하고 4%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있으면 평생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유지가 되더라. 어떤 우리 목돈의 4%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소비액이면 리타이어먼트 머니가 좀 완성이 된다는 거죠. 4%를 역산하면 25배입니다. 25배. 5천만 원을 써야 될 경우에는 12억 5천이 있으면 12억 5천을 모아놓고 연간 7% 정도를 평균적으로 벌 수 있으면 평생 4%씩 떼다 쓰더라도 자산이 줄어들질 않는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노후에 지금 물가 기준으로 연간 얼마를 쓰냐, 5천만 원을 쓰느냐, 혹은 20년 후에 5천만 원씩 써야 되느냐. 그러면 이 12억 5천을 빨리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뭐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어에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그 욜로의 반대예요. 욜로의 반대입니다. 욜로는 이걸 모으지 않고 대충 다 쓰자라는 개념이라면 지금 당장을 즐겨야 되니까, 파이어는 이거를 빨리 조종해서 이 퍼큐머니를 빨리 만들고 빨리 자유로워지자라는 어떤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욜로건 뭐건 돈이 없으면 부자유한 것이 어차피 정해져 있는 현실인데, 그죠? 그 현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빨리 돈을 모을 수밖에 없다.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쓰는 돈을 줄이면 된다. 쓰는 돈을.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행복이라는 것들은 다 요건들이 있어요. 그죠? 예컨대 몸이 건강해져야 행복한 것은 굉장히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은 한 달에 20만 원짜리 트레이너를 써서 30만 원짜리 트레이너를 써서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되게 저렴한 바벨을 사가지고 혼자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져서 행복해지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아무 목적 없이 돈을 펑펑 쓰는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 퍼큐머니가 멀어지고 오히려 빚더미가 될 수 있는데, 인생에 가장 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저 퍼큐머니를 자꾸 빠른 시간에 모은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 부질없다. 돈을 계속 써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쓰는 것들이 대부분 부질이 없다. 내 자신이 혼자 자생할 수 있는, 혹은 가족이 자생할 수 있는 비용 구조를 빨리 낮출 수 있으면, 그리고 자기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훨씬 빨리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극명한 예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2028년에 27평이 평당 1억이 됐어요. 27억짜리 집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월세다. 월세로 내야 된다. 월세 얼마? 연 기준으로 3%. 이 가격의 3%를 월세로 내야 된다. 실제로는 더 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더 내야 되겠지만 연 3%를 내야 되면 얼마예요? 8,100만 원이죠. 연간 기준으로요. 월세로 친다면 한 675만 원이에요. 그리고 생활비 한 300만 원 합쳐서, 혹은 325만 원 합쳐볼게요. 월 1,000만 원을 쓴다. 월 1,000만 원을 쓴다. 소비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과 대비해서 필리핀에 가서 살았더니 월 100만 원만 내도 생존이 가능해요. 월세가 50만 원이고 생활비 50만 원 냈더니 먹고 살겠더라. 그러면 100만 원이 필요하면 3억이란 자산이 있어야 연 4%가 떨어져서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1200만 원 나오니까요. 이게 월 1000만 원을 유지하려면 30억이 있어야 돼요. 그죠? 30억이 4%씩 나와야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을 떠나서요.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그 행복도가 뭐 10배 더 크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죠? 본인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훨씬 빠른 길은, 이런 지금 필리핀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뭐 세계 어느 곳이든 혹은 지방이든 나의 기초생활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겠는가. 기초생활비가 많이 드는 곳에 가면은 내가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훨씬 늦게 올 수밖에 없고, 훨씬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에 가면 훨씬 빨리 올 수 있다. 왜냐면 이게 극단적이지도 않은 게, 지금 실리콘밸리나 뉴욕에 가면 월 1,000만 원이 쉽게 발생합니다. 내가 꼭 저기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재무적, 금전적 자유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존중하지만,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줄일 수 있는 돈이 존재하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부동산을 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부동산을 다 팔고 우리가 순수 현금으로 살아가야 할 때 어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거죠. 고독한 미식가님, 한국이 유독 물가가 비싼 것 같아요. 독일도 한국보다 생활 물가 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도시, 더 좋은 곳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어디인가를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간에 여러분들이 월 10만 원씩 사용하고 계시다. 10년간 20만 원씩 사용하는, 뭐 커피를 마셨다 아니면 택시를 탔다라고 해보죠. 10년간 이 돈이 인플레이션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략 7,520만 원. 이것도 룰이 있어요. 주간이고 10년이면 752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주간 10만 원 사용한 건 7,520만 원이 되더라. 월간은 173을 곱하면 됩니다. 월 10만 원씩 사용하고 계신 게 있다라면 이걸 줄이면 10년 후에 1,73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적지 않죠? 그래서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줄여보자라는 게 파이어 무브먼트의 어떤 되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을 더 써서 마이너스가 나는 사람들이 비율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플러스가 발생하기에 저축이 가능한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아닌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문제라는 거죠.